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권이고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글로벌 처치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총 7가지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5가지 제목은 완전히 교회 밖의 이야기, 그 다음에 2개의 소제목은 미국이나 영국의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교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는 전략 브랜딩을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 뭐를 하는지 잠깐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짧게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만화를 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브랜드는 가만히 두면은 수명을 3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회한 브랜드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 세상의 어떤 기본 이치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빙그레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냥 만화 같지만 빙그레에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이제 여기 청중으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은 빙그레라는 브랜드가 자기네 거가 아닙니다. 엄마가 먹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거지. 지금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베스킨라빈스를 갑니다. 지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과나 이런 아이스크림 쪽에서 유일하게 2배로 성장한 곳이 베스킨라빈스입니다. 800개에서 1600개 지점인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안 와요. 이 고민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략 브랜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독교 수양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저희가 브랜딩을 담당해서 했습니다. 건축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인이나 로고나 아니면은 뭐 브로셔라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 기독교 묵상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그림 하우스는 15년 전에 작업을 했는데 15년 전에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가평의 깊은 산골짜기에 과연 외국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저희가 기도하기로는 아시아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올까 생각을 하면서 한글이랑 영문으로만 저희가 사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 7, 8년 전부터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크리스찬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중국 크리스찬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옆에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곳에는 저희가 4개 국어로 간판,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 안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2018년에 미국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꼼꼼한 작은 글씨는 읽으실 필요가 없고 거기 위에 있는 그 주황색 선이 하나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밑에서 빨간 선 하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18년에 이게 전환이 되는데요. 교회에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저 위에 떨어지는 선은 저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선은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국이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수치가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약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중간에 올라가는 차트에서 제일 낮은 것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제일 낮은 삼각형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차트냐면 작년인가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청년들 10명 중에 오직 2명만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8명은 종교를 아예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2명 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이단 다 포함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인데 교회에 요즘에 강연을 하러 잘 안 다니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좀 적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인데요. 여기는 한국말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뽕피두 센터 앞에 있는 큰 광장에 삼성에서 한글로 된 광고를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한국어로만 광고를 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주요 광장에 다 한국어로 갤럭시 광고를 겁니다. 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 캄보디아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전역 광장의 어느 기업이 아니면은 서울역 광장 아니면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된 광고를 크게 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알지 못하는 거를 걸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엄청 신중한 고민 끝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힘이 글로벌에서 비슷하게 통용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떤 뜻이냐면 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외국의 문화적인 수준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들은 그냥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다른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영상을 짧은 것을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영상을 하나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오픈을 하는데요. 네, 저희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제품은 지금 출시가 되어서 한 대에 약 7천만 원 정도 하는 스폰 미니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손정희라는 그 일본의 제1교포 경영자가 그 회사를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네시스를 사면 부록으로 쫓아온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가격이 더 비싸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시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닌 일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요, 차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MZ세대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3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35% 가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투표권이 많이 생겨서
이 정치 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은 30대 당대표의 탄생이었습니다. 왜냐? 20대와 30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야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7가지 키워드로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교회, 그다음에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아시아 2038이라는 그 아시아 지역을 연구한 미래학 서적이 번역이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제가 앞에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권력의 신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분은 저우 친페이라는 여성 부자신데, 이분이 처음에 16살에 중국의 심천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여공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 40 중반 되시는데요. 이제 후반 되셨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여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몇 년 전에는 지금 대만의 총리로 여자가 차잉잉원이라는 분이 여성 총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지난 100년 사이에서 아시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여성의 지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기하고도 가슴 아픈 현상이 있는데요. 한국에 되게 재미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벌이가 계속 생기겠죠. 그럴 때에 같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혼율 그래프입니다. 자,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먹고 살 수 있으면 굳이 그 가정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여성의 결혼에 대한 저기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일본에서는 어떤 청년이 로봇이랑 결혼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로봇이랑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꼭 로봇이 아니라 과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여성은 아니고요, 여장 남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히즈라, 그 다음에 태국에는 카토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와리아라는 여장 남성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없지만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나 동남아시아 교회에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천병에 있습니다. 애들이 직장에 안 다녀요.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3분의 1이 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회사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은 M도 아니죠. 30대니까 Z세대를 어떻게 회사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느냐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땅콩 항공 이런 이제 항공사에서 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권위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게 재미나게도 교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유튜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인데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요, 이상한 학교를 가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인데 얘네는 건물이 없는 학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서울에서 수업을 받았으면 1학년 2학기 때는 동경에 가서 수업을 받고요. 2학년 1학기 때에는 유럽으로 날아가서 런던에서 수업을 받고 이렇게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학교가 생겨져 있습니다. 물론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거대한 기술에 의한 흐름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경쟁을 하기보다는 문화적인 완성도를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자세한 거 보실 필요가 없는데 뭔가 다 늘어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건데요. 저 수치들은 다 뭐냐면은 아시아 지역의 여행의 확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으로 묶여 있어서 여행이 어렵지만 보통 특별한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다 되면은 1년에 2억 명 정도의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이제 이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습니다. 도한놀이라는 뜻의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인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유행입니다. 일본의 Z세대들이요. 한국 음식이랑 한국 과자랑 한국 술을 사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국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요새 유행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동경에서 제일 힙한 거리는 그 신주쿠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한인타운인 신오쿠보라는 곳이 가장 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대사관에 20대 일본 애들이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요. 한국에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밤을 새워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MZ세대들, 특히 Z세대들을 데리고 뭘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나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그래서 교회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Z세대가 모이는 데가 있어요?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많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Z세대를 타겟팅해서 너무 놀라운 성공을 겪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동시대의, 컨템포러리라는 뜻인데요. 여의도에 어느 백화점 그룹이 백화점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더현대 서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밑에 있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지하 2층이 지하철로 연결이 돼서 젊은 애들이 오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로만 채워. 임원들이 아는 브랜드는 꼰대들이 드는 브랜드,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브랜드니까 그런 거 아닌 걸로만 채워라는 특명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자, 현대 백화점, 현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는 게 사실 되게 자부심 있는 이름일 것 같은데요. 디파트먼트라는 거를 빼버립니다.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젊은 애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는 테마파크야. 그래서 먼저 놀고 필요하면 물건을 사는데 꼭 안 사도 괜찮아. 놀기만 해도 좋아.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본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혹시 교회에서 Z세대를 타겟팅을 하시는 게 있다면 본당의 규모를 좀 줄이시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엄청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요. 백화점에서 우리 입점하실래요? 그러면 막 짐을 싸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나이스웨더는 20대 초반 애들이 주로 가는 그런 문구점인데 여기다가 현대백화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오실래요? 여기서 단칼에 노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 지금 고객들이 우리 나이스웨더를 너무 꼰대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여기 MD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더 이상 백화점이 갑이 아니에요. 백화점이 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스웨더 팀들더러 뭐라 그랬냐면 혼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들어와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갈 테니까 오셔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은 지난 50년 동안 유통업계에서 있었던 불문율도 깨버립니다. 거기 지하 2층에 제일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제일 좋은 자리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 리저브 어디 거예요? 신세계 겁니다. 자,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경쟁사의 브랜드를 앉혀놨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This is never that이라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 이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This is never that은 마네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크루들이 다니면서 마네킹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20대 요즘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들 염색했고요. 그 다음에 문신이 다 하나씩 있어요. 자, 백화점에서 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문신한 직원들 안 뽑고요. 그 다음에 염색한 직원들 안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현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문신하거나 염색한 직원도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많이 여쭙는 게 뭐냐 하면은요, 특히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청년부랑 그 다음에 그 장년부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첫 번째로 제가 묻는 저기가 뭐냐 하면은 염색이 아니에요. 문신안에 우리 교회 올 수 있나요? 여쭙습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은 말씀이 없으시고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네. 근데 요즘 여러분들 TV 프로를 유심히 보시면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아이돌이 하고 있는 문신의 크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문신을 안 하면 문신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20대 애들은 문신이 그냥 디폴트거든요. 근데 얼마나 크면은 괜찮고 얼마나 작으면 안 되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신안에 올 수 있나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리추얼입니다. 뭐 의식, 그 다음에 일상에서 구별된 이제 이런 키워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MZ 세대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홍대, 강남역, 그 다음에 성수동에 가보면 하나 걸러서 하나씩 생기는 게 뭐냐? 네, 타로랑 점집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나요. 교회나 절에는 지금 불교도 젊은 애들이 안 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데는 안 가는데요, 내 돈 내고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연애가 잘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이 연애가 결혼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저기 앉아서 하고 있고요. 한술 더 떠서 텀블벅이라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미리 예약해서 살 수 있는 데인데 거기서 되게 지금 170까지 되는 게 뭐냐면은 타로 카드입니다. 애들이 이제 점집을 가는 거를 저기를 넘어서 내가 직접 점을 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로 점 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아스티에드 빌라트라는 그런 프랑스의 매장인데 저 화면은 프랑스가 아니고 어디죠 저희가? 네, 한강진역 서울입니다. 네, 서울의 강북에 있는 한강진역의 아스티에드 빌라트라는 매장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서울에다가 매장을 열었는데요. 여기 인센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나 이제 여러분 절에서 피우는 그 향입니다. 그 인센스를 요즘 젊은 애들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스만 피우는 거를 떠나서요, 요즘은 스모치 스틱이라 그래서 인디언들이 제사의식에 쓰던 그런, 어떻게 그런 걸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애들이 저런 걸 아침에 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아주 막 깊이 빠져서 막 되게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나 혼자 이거 인센스 하는 거 말고 좀 같이 하면 좋겠어. 그래서 미틈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는 강사들이 요가 강사, 명상 강사, 아니면은 뭐 또 독후감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강사들이 있어서 한 달에 7만 원씩 내고 여기서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종교라는 어떤 형태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에는 아시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그 미래학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젊은 애들이 되게 희한해요. 같이 있는 것도 뭔가 싫은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상시 외로움을 느낀다는 우리나라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용근 교수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차트 중에 되게 재미난 게 있었는데,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있는 게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5위 안에는 1위부터 5위 안에 담임 목사님이나 청년부 목사님 설교는 순위 안에 없습니다. 왜 남아있느냐? 1, 2, 3위가 다 공동체, 친구가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수준 높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내 일상생활, 나 뭐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나 한 달에, 그리고 텔레비나 인스타그램에는 다 집 있고 다 비싼 차 모는데 나는 생활이 그렇지 못한데 그래도 나보다 떨어지는 공동체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데 중에 트레발이라는 독서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책은 내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내야 돼요. 독후감을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또 돈을 냅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 돈도 내 돈을 내, 책도 내가 가서 독후감을 발표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모인다고? 왜 모이냐 하면은요, 거기에 그 모임이 생기면 클럽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클럽장으로 누가 오냐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옵니다. 큰 스타트업의 부사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자가 와서 발표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독후감을 잘 발표를 하면 거기서 당장 취업을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눈에 저 들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 책을 읽고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저 트레발이라는 서비스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남의 집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돈을 받고 자기 집 거실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되게 재미납니다, 여러분. 그냥 오픈을 하면 안 와요. 근데 돈을 받고 오픈을 하면 와요. 그러나 그냥 오픈이 아니겠죠. 주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재즈 아티스트예요. 그러면은 제가 재즈 공연을 1시간 반 거실에서 오붓하게 5명, 6명 녹화합니다. 아니면 같이 밀도 있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은 연극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런 대중 강연이 아니라 8명, 5명, 10명 되게 프라이빗하게 열리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유통업계에 되게 재미난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 속설이 있냐면, 사람들이 $10,000일 때는 집을 바꾸고 $20,000일 때는 차를 바꾸고 $30,000가 되면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집과 차는 없으면 안 되는 건데요, 가구는 없어도 되고 대충 걸어놔도 되고요, 싼 거 써도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길을 쓰고 저 멀리 이케아에 가서 가구를 삽니다.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벌이에 위해서 집에 작은 원룸 사는데도 소파도 가져다 놓고 TV도 큰 거 놓고 다 갖춰 놓고 살아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30,000 시대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이슈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그냥 되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가끔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10,000 시대의 마인드세트를 가지신 교회도 있고 $20,000 시대의 마인드세트를 가지신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Z세대들은 $30,000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델리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되게 재미난 곳입니다. 1인당 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코스 요리가 쭉 나오는데 그냥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큐레이터나 아니면은 또 뭐 어떤 때는 조향사가 나와서 향수나 아니면은 그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 서비스인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는 혼자 오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떨어뜨려서 앉혀 놓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라는 거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아니면은 우리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공동체가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준이 되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5번째는 로컬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부모님들이 되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제 아이들 생각입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구를 망쳐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지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20대 아이들이 물건을 주문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 적게 쓰나요? 그 다음에 포장, 종이 포장인가요? 아니면 비닐 포장인가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항상 챙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브랜드냐, 로컬 소비냐, 우리 동네 거냐, 저기 어디 해외에서 알지 못하는 저 먼 데서 오는 거냐,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더러 한번 가보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서울에만 있습니다. 이태원이랑 그 다음에 한강 저쪽 그 서울역 쪽에 있는 보마켓이라는 곳입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유행이 있는데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음식 재료들이랑 그 다음에 뭐 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신기한 외국 그 재료들 같은 거를 모아서 파는 곳인데, 여기에 젊은 애들이 주말에는 줄을 서요. 그래서 저도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일찍 갔는데도 1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리고서 나왔거든요. 평일날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보마켓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수동에는 먼치스 앤 구디스라는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되게 빨리 본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침대 브랜드 중에 시몬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매장에 가보시잖아요. 그 침대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은 20대 애들, 10대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양말, 컵 이런 것만 갖다 놨습니다. 자, 맨 처음에 빙그레 영상을 보셨죠? 빙그레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20대와 10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몬스도 그쪽으로 가는 초이스를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교회가 아닌 얘기들을 쭉 했는데, 자,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트렌드인데요. 교회 사례가 없어? 제가 영국 교회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크니 처치라는 곳인데요. 500년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관광지 엽서에 있는 그런 그림이죠. 젊은 애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OMS이라는 디자인 회사랑 같이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애들이 많이 늘어서 성도가 700명이 됐어요. 몇십 명 안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심플하게 룩을 바꿨습니다. 예배 시간 소개예요. 주일날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 페이지입니다. 글씨도 많지도 않고요. 이거 교회 로고도 없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 교회 건지 세상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얘네들 한순 더 뜬 게 뭐냐면은 지하에다가 양조장을 차려놓고요. 1층에다가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맥주를 팝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 당장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고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아까 한국 사람들 10명, 20대 애들입니다. 20대 10명 중에 8명이 교회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단히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걔네들 8명은 교회랑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저는 아버지가 침례교회 목사고 학부는 신학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은 구분을 못해요. 자,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교회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아웃리치 매거진이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에서 미국 교회들의 순위를 매기는 차트가 해마다 나옵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차트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교회부터 이렇게 하는 차트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네 차트 중에 되게 재미난 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 200명 됐어.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올해 1000명 됐어. 그 교회 차트를 쭉 모아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6번째 키워드는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캐주얼이라고 썼고요. 한국말로는 권위적이지 않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것이 한국에서 목회 혹은 설교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진입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주일 대예배 때 수트를 입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양복 아니면 수트를 입으시는데, 미국 교회 이제 다 여기는 5,000명도 되고 1,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들입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스툴, 넥타이도 거의 없습니다. 설교 그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게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운동 축구하다가 온 것 같이 입고서 강단에 쓰셨습니다. 자, 교회 소개 페이지로 가보면은 담임 목회자 소개 페이지인데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좀 나아요. 와이셔츠라도 입었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밀고 가죽 자켓을 입고 예배 소개 페이지, 교회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거 따끈따끈하게 올해 데이터 중에 몇 장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건 작년, 재작년인데,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써 있지 않고요. 조인 어 팀이라고 써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 게 가을 축제,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단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포스터가 붙여 있잖아요.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되게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교회 강의를 하러 가면 청년들더러 물어요. 거기 청년 부회장, 회장 다 나와 있거든요. 너 우리 교회 친구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한 번 말고 계속 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청년들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할 때 한 번은 부탁해서 오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오라고 하기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너무나 세상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렇게 티셔츠를 입고 주일 설교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젊은 애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미난 거는 성도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젊은 애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무슨 교도소에서 증명사진 촬영하는 줄 알았는데 목회자 소개 페이지입니다. 다른 교회의 주일 설교 페이지입니다. 리퀴드 처치라는 곳인데요. 세례식이에요. 지금 저게. 맨 뒤에서 만세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의 담임 목회자 소개 페이지입니다. 다른 교회의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페이지입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 소개 페이지, 다른 교회 목회자 소개 페이지. 그래서 레이크 포인트 처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캐주얼 드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꼭 정장 입고 오지 않아요. 자, 많은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서 복음을 아예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제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노크로스라고 썼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로고에서 십자가를 빼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농담처럼 미국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찰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십자가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십자가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로고에는 십자가가 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저도 이제 신학도 전공을 했고, 저는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사 안에서 십자가가 가지는 그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없애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동안의 한국 교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첫째 아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저기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둘째 아들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옷도 좋은 것도 입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 더럽고요. 아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집입니다라는 둘째 아들을 초대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깥에 둘째 아들들이 있는데 일로 오라 그러면 오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던가 아니면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재무장을 하나 여기 드러나는 모든 형태들은 완전히 일반적인 모양처럼 해서 그 사람들이 멀리서 나 저기 가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에다가 작은 매장을 열어놓고 매주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들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